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꼼꼼하고 세심한 신강섭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에 SFA 반도체가 굉장히 핫합니다. 네네네. 그렇죠. 굉장히 대단하세요. 아니 뭐 전문가들이면 뭐 다 그 정도 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겸손하시면 안 되죠. 겸손하시지 않으셔도 되세요. 네. 저는 요즘에 핫한 거 보고 아 이제서야 핫하네. 나는 원래 벌써부터 알았는데 약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분? 네네네.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네.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원분들께서 네. 수익을 많이 내셔서 네. 그 부분 때문에 수익을 좀 많이 내시고 뭐 저를 따라왔더니 이제 뭐 친구들도 수익을 많이 내고 그래서 요즘에 네. 좀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기분 굉장히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근데 굉장히 되게 네. 무거우세요, 분위기가. 아, 그래요? 네. 아, 그 눈앞에 그 장대양봉이 이렇게 있으셔갖고 제가 긴장을 해갖고 아니, 키도 되셨나요? 크신데 빨간 옷을 이렇게 입으셔서 뭐 장대양봉으로 자꾸 보이네요. 이것도 직업병이에요. 네. 장대양봉. 그럼 네. 기분 좋으니까 더 웃어주셔야죠.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웃으면서 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SFA 반도체 요즘 하락이 굉장히 눈부십니다. 언제까지 이런 급등주를 나중에 따라잡으실 건가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거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창에다가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한 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 네네. 일단은 전일 미국 시황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네. 뭐 우리나라 시장도 또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장 초반부터 좀 개인들이 매수가 또 오늘 또 많이 들어와서 네. 좀 그것 때문에 좀 혼조세로 끝난 것 같아요. 일단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유가가 좀 올라가면서 에너지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일단 네. 뭐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네. 네. 일단은 시작은 되게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분봉이거든요. 나스닥 분봉이고 시작은 좀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 밀리면서 좀 약간 소폭의 그런 움직임이 없는 뭐 그런 시장으로 끝이 났고요. 일단 일봉을 한번 보시면 단기적으로 좀 약간 고점의 모습이 좀 보이긴 하는데 앞에 올라오고 나서 옆으로 좀 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좀 조정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나 미국 시장도 보면 지금 현재도 그냥 보합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달러는 좀 강하게 가고 지금 유가가 지금 계속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건 약간 그 투기 세력이 좀 붙은 것 같고 유가 관련된 그런 어떤 관련된 주식들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에 좀 세게 올라왔었는데 금 가격 같은 경우가 시장이 좀 안정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조금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의 애플이 이제 좀 소폭을 하락을 했는데 지금 애플카가 지금 관련 협상에서 지금 여러 회사들한테 좀 외면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애플 주식이 조금 못 가고 있고 지금 시장은 좀 큰 규모의 그런 부양책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런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연준이 이제 그런 어떤 또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증시 자체는 사실 그렇게 움직임이 세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약간 그 부분에 경계감을 조금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간밤에 이제 약세 이유가 없는 게 이 약세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게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화면을 한번 보시면 국채 수익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네. 이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할 때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급등을 할 때 보면서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국채 수익률이
또 다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때 요만큼 올라왔을 때 시장에서 좀 조정을 주면서 이게 이제 그 국채 수익률이 다시 조정을 줄 때 시장이 좀 안정감을 가졌는데 지금 알게 모르게 이만큼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도 시장은 별 얘기가 없어요. 그냥 시장이 가지를 못하는데 경계감을 주지 않고 별 얘기가 없는데 어제 이제 얘기가 한번 나왔길래 일단은 이런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는데도 인플레이션 그걸 시장에서 인지를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주가가 못 간다라고 한번 언급을 한 부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언급 자체가 없었으면 저도 굉장히 무서웠을 텐데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구나. 지금 시장도 알고 있구나. 근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우려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에 이제 많이 내려가지 않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그냥 좀 인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는 악재가 없어요. 근데 이 악재가 없는 것도 또 한 번 또 악재인 거거든요. 제가 이 경험을 해보면 항상 제 경험상 주식시장에 악재가 없다. 이때 올인이다. 집어넣으면 꼭 조정이 나오는 그런 어떤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악재가 없을 때 굉장히 어떤 시장은 위험을 타고 오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항상 어떤 경계감이 있어야 주가가 이제 그 내려왔다가도 또 다시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런 경계감이 전혀 없고 그냥 호재만 있으면 그러면서 주식이 안 간다? 근데 왜 경계감이 없고 호재만 있는데 왜 주식이 안 가나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경계감을 갖고 좀 현금화를 하면서 현금을 좀 들고 그렇다고 주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조금 조심조심 하면서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경계감을 갖자. 네. 네, 근데 전문가님 요즘에 보면은 뭐 네. 유가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뭐 네. 다 굉장히 다 좋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럼 점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좋겠지만 네. 우리 주식 시장에는 위험한 거 아닐까요? 그게 네. 지금 이제 저랑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일반 그냥 주린이 같으면 그냥 그렇게 좋아지면 다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맨날 그런 부분이 위험하다라고 하시니까 질문 자체가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주가는 지금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고 실물 경기는 사상 최고치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사상 최고치로 가냐면 돈의 힘이거든요. 근데 돈의 힘이라는 거는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면 다시 시중에 있는 자금을 흡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흡수할 때 그 시장에서 굉장히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처음에 제가 최초의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 주변에 상가가 망하고 뭐가 망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냐. 실물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주가는 올라가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는 다르다.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는 다르다. 본인들이 주변에서 망하는 식당과 이런 여행사는 주식에 상장돼 있지 않다. 걔네들이 망하면 스타벅스를 예를 들면 스타벅스 주가가 계속 가죠. 주변에 커피숍들이 망하면 스타벅스가 다 먹게 되면서 금융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런 어떤 빈부의 격차예요. 어떤 위기가 오면 작은 회사들은 다 망하고 큰 회사만 살아남으면서 커진 회사들은 더 커지고 작은 회사들은 점점 없어지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그런 금융 경제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경기가 최초에는 제가 구리 가격도 올라가서 괜찮다. 남들이 이제 경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 괜찮다. 지금 실물 경제 이런 부분을 볼 게 아니라 금융 경제를 봐야 된다. 그리고 원유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상품 가격도 다 올라가고 있다. 지금 그걸 미리 반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위험하게 안 보셔도 된다. 가자. 주식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이 지금 이제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이거 너무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와야 되는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 더하기 2가 4가 아니라 2 더하기 2는 6 빼기 2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미리 6에 가 있는 그 빼기 2를 당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감을 조금 가지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간밤에 미증시에서 테슬라는 또 하락을 했어요. 네네. 테슬라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은? 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사실 주가의 흐름은 사실 지금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테슬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테슬라가 일단은 뭐 종목 상담으로 갑자기 넘어가는데 네, 테슬라 일단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제 개인적인 네. 질문을 해버렸습니다. 네, 일단 네. 테슬라가 테슬라. S&P 500에 편입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어떤 호재가 반영되면서 이게 지금 액면 병합을 했을 때 뭐 1000슬라 돌파하고 나서 2000슬라 왔죠. 지금 뭐 786달러니까 이게 5배짜리거든요. 지금
이게 900달러까지 4,500슬라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과열이죠. 좀 상당히 과열권에 있고요. 그리고 이걸 시장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물 투자자들은 지금 테슬라를 처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테슬라를 이만큼 올라올 때 워렌 버핏이 장부에서 비밀리에 사고 있는 주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시장에서 테슬라가 없어진 주식하고 맞춰보면서 그게 테슬라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나왔어요. 무슨 주식인지. 그게 쉐브론이에요. 에너지 업종이죠. 유가 상승 수혜주. 그리고 버라이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주식이라고 지금 나왔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샀어요. 비트코인을 네, 한 17조 정도를 샀는데 15억 불 정도를 샀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차량을 살 때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비자나 마스터카드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착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캐나다의 어떤 그 펀드도 ETF로 그걸 만들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네, 맞아. 세금도 어떤 대신 낼수 네, 있다고 그 하더라고요. 기능을 지금 장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여기에 되게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테슬라가 비트코인,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17조를 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발표를 했어요. 내가 비트코인을 샀다. 이게 만약에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많이 산 다음에 어떤 호재를 내가 그렇게 발표를, 내가 이 주식을 이만큼 많이 샀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런 어떤 호재를 터뜨리면서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는 거에다가 기름을 갖다 붓는데, 이거 사실 이게 주식이었거나 다른 투자 상품이었으면은 이거 가야 됩니다, 이거. 찰칵. 네. 근데 이게 비트코인은 규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규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굉장히 과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애플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핸드폰도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게 불법이 아니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게 이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핫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사라 이런 건 아닌데, 뭐 저희 인생에 한 번의 기회는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1200달러를 넘어갈 때 제가 비트코인을 사려고 사실 매수주를 넣어놨는데, 뭐 자고 일어나면 사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선 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줬어요. 그게 지금 굉장히 아쉬운데, 그게 한 1200달러 정도 넘어갈 때쯤의 얘기였는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쉽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좀 어느 정도 화폐로서의 기능을 지금 장착하고 있다. 이거 지금 누가 뭐 1억을 간다, 뭐 얼마를 간다 하는데 진짜 현실화될 수 있다. 또한 그리고 뭐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저한테 비트코인이 뭐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분명히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거고요. 왜 제 역할까지 다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저한테 그런 신호를 주셨어야죠. 아, 그러네요. 전문가님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지금 이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그런 어느 부분을 지금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사실은 일본에 뭐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냥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시장에서 달러의 그런 어떤 저장 가치를 비트코인으로 만들고 싶었고, 그 시장의 전 세계의 이 달러의 어떤 그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비트코인을 이만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새로운 어떤 게 아무리 좋은 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달러가 많은 사람이 그걸 내가 계속 바꿔주면서 사람들한테 달러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지금 심어준 거거든요. 지금 전부 그건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그거를 뒤늦게 인정하고, 테슬라도 3년 전엔 그랬어요. 비트코인을 친구한테 뭐 0.25개를 받았는데 나는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굉장히 폄하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비트코인 그거 화폐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게 무슨 저장 뭐 그런 게 뭐가 있냐. 뭐 금도 아니고. 근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차를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자나 마스터카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화폐로서의 기능을 얹은 거예요.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될 때가 됐고요. 이게 이제 다만 아직까지 이게 등락이 크다 보니까 내가 이걸 비트코인을 들고 차를 사러 간다고 하면, 차를 사러 갈 때는 뭐 1비트코인인데 나올 때는 뭐 2비트코인이 되고, 뭐 회사에서 결제를 받았는데 회사에서 받을 때는 그 차 가격만큼 받았는데 다시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뭐 차 가격 그 받은 비트코인이 내려가 있고, 이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약간 아직 화폐로서의 안정적인 기능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안정을 찾을 거고, 그게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안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허점이 있어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계속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이 좀 잘 된다면 나중에 결국에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매도부터 시작해서 네, 비트코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까지.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장 종목들까지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네네. 전문가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비트코인 열풍이 우리나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날이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뭐 도입한다면서 강세 흐름 보였거든요. 네. 네, 관련한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다날을 보기 앞서서 일단 시황부터 한번 보면요. 네. 시황부터 한번 보면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일단 오늘 또 개인들이 장 초반부터 매수를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한 1조 8천억 정도를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제가 9시에 보는데 한 10시 정도 되니까 한 거의 1조 정도 사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조금 스마트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스마트한 매매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환율은 오늘 조금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해도 뭐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지표가 지금 좀 혼조세를 겪고 있고 너무 이렇게 눈 감고 막 사시기보다 좀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당일 추이 보시면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사들였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들였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조금 약간 그 매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관들의 매도 역시 뭐 눈에 띄고요. 그냥 뭐 계속 그냥 눈 감고 매도입니다. 이거 나중에 공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공매도 롱숏 전략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계속적으로 기관은 매도 끝까지 매도입니다. 이거 지금 이 자리에서 기관들 매수할 수가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렇게 외국인들은 계속 눈치 보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은 막판에 좀 사들여 오면서 개인들은 좀 많이 샀고요. 이런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좀 약간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눈에 띄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 차트에서 이거 지금 코스닥 차트거든요. 눈에 띄는 거 보이세요, 앵커님? 잘 안 보여요. 네,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지금 코스닥 거래량 보세요. 네. 지금 갑자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레벨이 다운되면서 지금 코스피 한번 흐름 볼게요. 코스피도 지금 다시 좀 힘이 좀 붙고 있기는 해요. 여기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근데 오늘 음봉으로 0.93% 정도 하락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코스닥은 0.21% 좀 상승했고요. 대신에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외국인하고 개인들도 지금 같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종목별 장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 같은 경우는 큰 흐름을 갖고 뭐 자동차면 자동차, 뭐면 뭐, 철강이면 뭐, 은행이면 은행,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부터 장세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약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선수들의 영역으로 가고 있고 이제는 종목들의 영역입니다. 종목들의 영역. 그러니까 코스닥 죽지 않았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 먹기 힘들다 이거. 수익 내기 힘들다.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아까 질문하신 거 다날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다날 오늘 상승한 거 보면 지금 아까 비트코인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그 비트코인이 지금 그런 어떤 결제로서의 기능을 조금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뭐 다날의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날 오늘 상한가죠. 네, 이거 말고도 지금 얘네들 같은 테마의 군들이 이제 결제 관련주거든요. 모바일 결제. 이 다날이 지금 이거를 결제를 하겠다.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하겠다. 이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서 상점에서 쓸 수 있게 하겠다. 다날이 뭐 하는 회사인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으로 아니면은 뭐 인터넷으로 어떤 부분에 뭔가 카드 결제를 할 때 창이 하나 뜨잖아요. 그런 어떤 이니시스께 보통 많이 뜨고 네. 모바일로 이제 예전에 뭐 이렇게 뭘 결제를 할 때 그런 모바일로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뭔가 결제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고요. 다날 말고 또 이제 모빌리언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모빌리언스라는 회사도 KG에서 인수를 해갖고 KG 모빌리언스가 됐죠. 네, KG 모빌리언스도 지금 흐름이 좀 가려고 하는 흐름이고요. 같은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 네, KG 이니시스도 이제 KG에서 인수를 했는데요. 요것도 지금 흐름이 괜찮은 모습이고요. 지금 양봉이고요.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 그리고 이제 NHN에서 인수를 한 이제 한국사이버결제 네, 이거는 이제 먼저 좀 횡보를 하고 이게 이제 가장 좀 우량한 주식이긴 한데 먼저 좀 시세를 내다 보니까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슈 때문에 반등을 주는 것 같고요. 일단 요 종목군의 흐름이 조금 괜찮아 보이고 근데 여기에 눈에 띄는 건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기존에 원래 비트코인으로 상승했던 주식들 한번 보자. 비덴트. 네, 이게 이제 빗썸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네. 그 별로 움직이지 못해요. 예, 별로 움직이지 못하고 제이시연 뭐
컴퓨터 그래픽 카드나 이런 어떤 엔비디아랑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AMD랑 거래를 하면서 컴퓨터 부품을 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그 채굴,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예전에 비트코인 관련 대장주였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관련 대장주지만 비트코인 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이쪽은 지금 반응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지트도 이제 빗썸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좀 이제 상승을 하는 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싼 고점이고 지금 매물 쏟아지면서 좀 약간 뭐 이거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기술투자는 이제 그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이런 부분의 흐름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조금 약간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게 지금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비트코인 관련주들 를 이제 뭐 새로 나오는 신선한 주식들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계속 있던 비트코인 관련주들 좀 관심 가지고 보자. 이거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별 장세를 보인 우리 시장 전반적인 흐름부터 결제 관련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은 우리 시장을 하루 종일 달군 이슈는 정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었거든요. 네. 이 소식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나요, 우리 시장에서? 일단 네.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주식들은 금융주예요, 금융주. 뭐 은행주라든지 보험주인데요. 네. 오늘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 이제 보험주가 조금 약간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삼성생명 한번 보시면은 삼성생명, 뭐 하나생명, 동양생명 이런 쪽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 그 삼성생명 흐름 보면 지금 좀 조정받다가 지금 다시 오르려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금리 인상, 지금 현재 은행주라든지 보험주가 그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게 이제 예대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출은 규제하고 금리는 낮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사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은행주 상담하신 분한테 은행주보다는 좀 다른 걸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험주들이 조금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생명도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생명도 지금 오늘 조금 올라왔고 또 이제 뭐 하나 손해보험 지금 보험주 중에 하나 그룹주들이 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결론은 이거는 사실 좀 추세를 만들면서 시장의 주도를 가기는 힘들다. 네, 이 그 금리 인상, 뭐 금리 인하 이런 수혜주들은 주도주를 못 만들고요. 그냥 그때 이슈에 맞게 잠깐 움직이는 어떤 그런 패턴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시장의 경험이 좀 있으셔야지 알 수 있는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슈가 터지니까 그냥 보험주가 일시적으로 좀 반응을 보인 거고 이게 뭐 계속 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막 계속 올라가거나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이 하락하는데 주식시장이 하락하는데 시장이 하락하는데 뭐 보험주라고 금리 올린다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의 환경을 보고 뭐를 하되 이런 부분에 어떤 물려있는 게 있으면 지금 이슈가 있을 때 조금 탈출하는 기회로 활용하시고요. 이게 뭐 계속적으로 이 주식을 지금 사서 여기서 이제 뭐 끌고 올라가면서 수익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제 앞전에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1파, 2파, 3파까지 흐름이 나와서 다시 꺾었는데 이번에 국채 수익률이 예상치 못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 시장의 좀 반응에 맞춰서 좀 같이 올라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이용해서 탈출하는 기회로 쓰고 이 부분에서 너무 이 부분을 또 추세로 보고 따라가지 말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광섭 전문가가 금리 인상 이슈는 단기적인 반응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우리 네. 월요일에도 얘기를 나눴던 쿠팡 관련주들 오늘까지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네네. 종목들은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차트 한번 보시고 네.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동방은 오늘 거래 정지 대장주였던 동방 오늘 거래 정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KTH 같은 경우 윗꼬리를 맞았어요. 그리고 KCTC 뭐 물류 협력하는 회사죠. 오늘 상한가긴 해요. 상한가긴 한데 힘을 한번 볼까요? 뭐 오늘 힘을 세게 갔고요. 일단은 KCTC 그리고 KTH 컨텐츠 제공하는 업체죠. KTH 그리고 그 쇼박스. 네, 흐름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일단 이런 흐름인데 제가 요 주식들을 이제 한번 흐름을 보시면서 제가 하나 안내를 드리고 싶은 거는 대형 포장도 오늘 많이 올라갔죠. 대형 포장. 예, 대형 포장도 올라갔는데 이 영풍재지 한번 볼게요. 영풍재지 2등주. 예, 2등주 오늘 고점 나오는 모습이죠.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힘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게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수앱지스. 이거 러시아 백신 관련주입니다. 지난번에 어제까지 상한가 갔었죠. 근데 이게 내일 지금 이수앱시스처럼 요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떠서 가는 것처럼 세게 다시 한번 가는 것처럼 해놓고 밑으로 그냥 터트리는 거죠. 여기에 걸리면 그 다음날 오늘은 그냥 개파락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3%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그 동방이나 이런 쿠팡 관련주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또 그런 어떤 뉴스가 뭐 잘 진행되지 않는다. 나스닥 상장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진행하다가 뭔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들으면 바로 그냥 뭐 크게 반응할 거고요. 그게 아니어도 이미 시장 고점에 왔다. 내일 갭으로 떠갖고 잡으면 위험하다. 가는 모습이 나오다가 이렇게 이수앱지수처럼 이렇게 밀리면 그 다음날 빠져나올 기회도 안 준다. 좀 조심조심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고, 만약에 갖고 계신 분 있으시면 내일 시초가에 기회 주시면 급등할 때 매도 마인드로 분할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 네, 종목 상담까지 해주셨습니다. 내일 분할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좋게 보시는 섹터들이잖아요. 네. 오늘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나요? 이 로봇은 결과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테마군이에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여태까지 그 로봇들이 있었을 때 그 전에는 이제 어떤 테마로만 갔었는데 지금은 현대차에서도 로봇을 한다고 하고 LG전자의 그 구광모 회장도 굉장히 거기에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회사들을 삼자 배정 유종으로 들어가서 다 인수를 했고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유진 로봇이 상한가를 갔는데 유진 로봇은 사실 실적을 많이 낼 수 있는 회사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나중에 테마로 형성되면 대장으로 갈 것 같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이 혼자 상한가를 갔고요. 실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는 휴보로 유명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회사인데 지금 그 공모주로 이제 그 상장을 한 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좀 센 흐름이 오늘도 좀 세게 가다가 지금 밀렸거든요. 단기적인 고점은 좀 조심하되 로봇 관련주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로보스타나 뭐 로보스타도 오늘 흐름이 괜찮았어요. 다만 여기 보시면 박스권 상단 보이시죠? 박스권 상단 맞고 또 떨어졌거든요. 이 박스권 하단에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 이 부분을 좀 기억하고 기술적으로 이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트를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로보티즈. 네, 로보티즈는 오늘 조금 윗골이 안 맞고 좀 세게 나왔는데 로보티즈가 로보스타에 비해서 레벨이 좀 다운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로보스타는 좀 많이 올라와 있고 로보티즈는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이 많이 나오면서 좀 이제 다시 만드는 흐름을 좀 다르게 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로봇 있고요. 로봇. 네, 로봇도 지금 계속 윗골이 맞으면서 지금 물량 소화하고 있고요. 지금 이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테마가 친구들까지 같이 다 움직인다. 그리고 T-로보틱스 있습니다. T-로보틱스. 네, T-로보틱스 흐름 굉장히 좋죠. 네, 이것도 지금 못 가고 있다가 오늘 갭으로 뜨니까 이거는 윗꼬리가 적게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요. 유진 로봇이 대장이긴 한데 실제로 회사 이 로봇 관련주들을 너무 테마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조금 약간 보면서 진짜 회사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냐, 이 시장이 열렸을 때 내가 좀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냐라는 부분도 좀 잘 참고하시면서 기술적인 부분과 그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종목을 선정하셔서 들어가시면 이 로봇은 업종 자체가 좀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로봇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